되게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건데, 오늘은 국어 문법에 대해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했던 거를 다시금 되새기는 마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동생에게 물을 주었다. 나는 개에게 물을 주었다. 나는 나무에 물을 주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항의했다 해서 이 갖는 객체라고 하죠. 동생, 개, 나무, 일본 해서 그러니까 유정 명사라는 거는 생명력이 있고 무정은 생명력이 없다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나무가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기,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표현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귀화 외래어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붓, 먹, 종이, 짐승, 마냥, 김치, 배추, 숭늉, 벽창호, 고추, 어차피, 심지어, 주전자, 도대체, 급기야, 과연, 말, 가라말, 보라, 송골, 수락, 호미, 수수, 메주, 가위, 절, 중, 부처, 석가, 보살, 찰나, 사리, 고구마, 구두, 냄비, 가방, 가마니, 고무, 담배, 빵, 남포 등. 이 높임법인데요. 높임법에는 세 가지 높임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주체, 객체, 상대의 높임법이 있는데, 주체는 행위의 주체를 올리는 거고, 뭐뭐시, 뭐뭐께서, 뭐뭐님 등의 어휘적 높임을 사용해서 높임법을 표현합니다. 직접 높임은 행동의 주체를 높이는 것이고,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혹은 핵심적인 특성 같은 거를 높이는 건데,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와 같이 넥타이를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 어울리다라는 이 서술어가 주체와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 서술어이기 때문에 높임을 쓴다고 제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대 높임법을 볼 때는 물론 예시를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서술어와 주어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객체 높임법은 행위의 대상, 그러니까 부사나 목적어를 높이는 걸로 뭐뭐께, 들이다, 여쭙다, 뵙다, 아뢰다, 모시다와 같은 어휘적 표현도 있고요. 상대 높임법은 니다, 습니다와 같이 화자 스스로 낮추거나, 여기서 앞전법은 이제는 많이 희석된 표현이라고 써 있었는데, 듣는 이가 주체보다 높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 표현을 낮춰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높임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언어의 절인데, 윗사람에게는 수고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수고하십니다가 아니라 선생님 애쓰셨습니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윗사람에게 당부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어른에게 야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았다가 아니라 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 걱정을 들었다가 옳은 표현이고, 식사는 높임의 의미를 담지 않은 일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가 아닌 선생님 점심 잡수셨습니까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국가는 절대적 대상형으로 낮춰야 된다. 이거는 뭐 흔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성을 말할 땐 가를 붙이고 남의 성을 말할 땐 시를 붙인다. 네, 이거 되게, 네. 그리고 자신의 직함을 말할 때는, 밝힐 때는 이름 앞에 밝힌다. 그래서 뭐 총괄 부장, 그러니까 대통령 문재인이 맞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잠깐만, 이건 좀 비유가 이상한가? 근데 이건 사실, 이건
좀 그러니까 뭐 총무 시설대장 뭐 홍길동이라 치면은 홍길동 시설대장이 아니라 시설대장 홍길동인 거죠. 왜냐면은 홍길동 시설대장이라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 자체를 좀 높여서 표현한다고 한다는 어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는 이름 한자마다 자리에 붙인다. 성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것도 흔히 기본 상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름을 말할 때도 뭐 홍자 길자 동자 아니라 홍길자 동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호칭과 지칭, 살아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는 춘부장 대인,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 춘부장 대인, 자신의 아버지는 부친, 가친, 엄친, 돌아가신 분은 선대인, 선고인, 선친, 선고. 그러니까 되게 돌아가시면은 이 선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자가 붙으면 돌아가신 거, 안 붙으면 살아계신 거.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한테는 되게 친자를 붙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모님께는 다른 이 표현들이 붙더라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춘부장 대인, 가친, 자친, 엄친, 가친, 부친, 엄친, 선대인, 선고인, 선친, 선고, 자당, 헌당, 대부인, 선대부인, 선부인, 모친, 자친, 선비, 현비. 그리고 남의 자녀한테는 영자를 붙입니다. 영식, 영윤, 영랑은 아들, 영의 영양은 딸. 남의 처부모는 빙장어른, 빙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족 체계 내에서의 명칭인데요. 내가 있고 위에 형 누나들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남자였을 때 형의 와이프를 형수님, 아주머님, 그 누나의 남편을 매부, 매형, 자형, 여동생의 남편을 매부, 매제, 남동생의 와이프를 재수씨, 개수씨,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사실 하이라이트 부분은 여긴데요. 103개라고 되어 있지만 아는 거를 제외하고 정리를 해보니 60 몇 개였던 걸로 62개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어와 되의 그분은, 되는 되어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어서 되었다는 돼서 되었다, 됐다가 되는 거고요. 안과 안의 구분, 사실 발음상의 차이가 없지만 이 안은 부사고 이 안 히읗은 용언의 어간입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은 띄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붙여서 표현을 하고, 부사 같은 경우는 띄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안 가다, 안 보이다, 안 먹는다, 안 어울린다, 집에 가지 않다, 철수가 먹지 않았다. 부사의 뒤에는 동사 자체가 따로 나오고, 이 나의 안 어간 같은 경우는 그냥 서술격 조사 다가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게,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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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발음상의, 그러니까 발음함으로써의 차이인데, 할게, 할걸과 같이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일 경우에만 된소리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지금쯤은 집에 도착했을걸, 벌써 집에 도착한 걸과 같이 발음할 때는 된소리로 나오는 것 같지만, 표기 때는 예살소리로 한다는 거. 이따가와 이따가의 구분은, 이따가는 조금 뒤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자, 이따가 주겠다 와 같이. 그리고 이따가는 여기,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단 곳으로 간다, 아니면 현재 이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가겠다, 이 표현입니다. 이 던과 드는, 던은 뭐뭐 했던 과 같이 과거, 그리고 뭐뭐 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왔던 사람이 누구 신랑감이래, 그날 저녁에 누가 왔던지와 같이 과거를 생각하는 표현이고요. 드는 뭘 먹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물이 있을 때 그 두 개에 든 뭐든 과 같이. 이 대와 대에는, 대는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누가 예쁘대 어이 그래서 예쁘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아이의 대는 뭐뭐 하대 그래서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결혼한대 했을 때 디귿이고요. 이고요. 이 른지와 른지는 른지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제안을 받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어. 이 붙이다와 붙이다는 붙다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이다는 힘이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논밭을 붙이다, 빈대떡을 붙이다, 안전을 회의에 붙이다, 안건을 회의에 붙이다. 의 붙이다는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불로 붙이다, 두건을 붙이다. 사실 이게 붙다와의 의미적 연관성이라고 하지만 그냥 외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이 받치다, 히다, 받치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되게 여기서 치는 강세 접사였던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리고 히는 피동 접사고. 버리다와 벌리다. 버리다는 사업을 버리다, 뭔가 일을 버리다의 벌리다고요. 벌리다는 입을 벌리다. 그러니까 오므리다와의 반이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다의 예시는 사업을 버리다, 화투짝을 버려놓다. 벌리다는 입을 벌리다, 자루를 벌리다. 느리다는 길게 당기다. 그리고 느리다는 줄이다의 반이어입니다. 그래서 느리다의 예시 같은 경우는 엿가락을 늘리다, 고무줄을 당겨 느리다, 머리를 길게 따 느리다. 늘리다는 인원을 늘리다, 재산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 이 썩이다와 썩히다는 속을 썩이다 제외하고는 모든 게 썩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속을 썩이니?를 제외하고서는 뭔가가 썩었을 때는 모두 썩히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맞추다와 맞히다는 정답을 맞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맞히다는 옳은 정답을 대다라는 의미인데요. 맞추다는 그냥 이렇게 딱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있으면 이렇게 딱 이 느낌이고, 맞히다는 이런 느낌? 정답으로 다가간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맞추어 보다, 발을 맞추어 걷다, 음식의 간을 맞추다. 그리고 맞히다는 정답을 맞히다, 관역을 맞히다, EPL 우승팀을 맞히다와 같이. 맞는과 알맞는 것은 맞는은 동사고 알맞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에도 기준이 한 3가지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는과 은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와 같은 경우는 는은 되지만 은이 안 되고, 형용사와 같은 경우는 은은 되지만 는이 안 되는. 그리고 이 띠다, 떼다, 띠다. 이거는 미소를 띠다, 하늘이 붉은색을 띠다. 떼다는 젖을 떼다, 벽보를 떼다, 영수증을 떼다. 그러니까 뭔가 떼다에서 이 떼다는 뭔가 뜯어내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띠다는 눈에 띄다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는 그냥 어떻게 해 준말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 17번의 채와 채는, 그래서 이 어이채는 무슨 채를 하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feign 거죠. 가장하다, 뭐뭐인 채하다. feign.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 못 본 채 했다. 그리고 불을 켠 채 잠을 잤다. 여기서 이 채는 아이니까 뭐뭐 한 채 그대로라는 뜻이고, 통째 껍질째에서 이 째와 채의 차이는, 이 아픈 켠은 관형사형 어미 미은, 그러니까 서술에 관형사형 어미를 썼기 때문에 의존 명사 채를 쓰는 거고요. 이 통과 껍질은 명사기 때문에 전미사 째를 씁니다. 그리고 3살 배기, 그러니까 나이를 표현할 때는 이 배기로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뒷말에, 이거는 사이시옷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혹은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 그리고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사이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뭇잎 할 때도, 나뭇잎이 아니구나.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20번은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시옷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헷갈리는 표현들. 그래서 존댓말, 인사말, 예산말, 혼잣말, 기대값, 대표값, 초기값, 극소값, 최대값, 두부국, 만두국, 시래깃국, 시옷이 들어갑니다. 등굣길, 성묘길, 휴가길, 무지갯빛, 보랏빛, 연두빛, 우유빛, 소주집, 맥주집. 그래서 소주에는 시옷이 들어가고 맥주는 안 들어갑니다. 공사 중, 이 오와 요의 차이는 오는 조사가 아니고요. 오는 어미고 요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 학교 내신에도 나왔던 건데요. 흔히 안녕하세요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가 사실은 잘못된 서울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자는 조사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에서 요를 빼면 안녕하세요가 되니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서울 사투리죠. 이 함으로서와 함으로서는 조사고 함으로서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으로의 조사 뒤에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하무로 뒤에 써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으로는 조사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구 강조할 경우 써를 쓴다고 합니다. 이 무로는 그는 훌륭한 학자이므로 존경을 받는다 해서 무로는 어미고 이유와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23번에 률과 율은 이 운율, 비율, 백분율, 분열, 우열을 보면 되는데 모음과 니은 받침 뒤에 뒤에는 렬율이 아니라 열율 이응이응을 쓴다고 합니다. 24번 가정란과 가정난이 맞다고. 이것도 그냥 예시를 외워두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앞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흔히 메신저를 사용했을 때도 흔히 틀리는 표현이죠. 며칠과 며칠. 이거는 며칠을 붙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이 생각건대, 그러니까 생각하건대에서 이 하가 어떻게 생략이 되냐는데 무성음의 경우에는 통째로, 유성음의 경우에는 히읗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성음과 유성음은 흔히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울림소리와 같은 경우는 니을, 리을, 미읍, 이음과 모음, 이걸 울림소리 유성음이라고요. 이것을 제외한 모든 글자들은 안울림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성음 뒤에는 하가 통째로, 유성음은 아만 생략이 돼서 히읗은 살아 있습니다. 이 깨끗이와 깨끗히도 그냥 외우는 표현인 것 같고요. 바람과 바램은 바람, 무엇 본 것을 바라다, 바래다는 색이 바래다입니다. 이거 35번에 흡연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여기서 삼가하다라는 표현은 삼가하다라는 단어는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36번에 왠지, 이것도 많이 흔히 메신저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왠지와 우에 우엔지, 오아이지가 있는데 이 왠지는 왜인지의 준말이고 이 왠지는 왠이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니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다지 이 왠이 아니란 소리죠. 이거 웬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날 따라오더라. 그냥 이것도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웃은 이건 되게 많이 봤던 표현입니다. 사실 거의 외웠어요 이건. 왜냐면은 웃은 그러니까 웃과 윗과 되게 헷갈려 하던데 이 윗은 위아래에 대립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것은 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니, 윗눈썹, 윗도리, 윗목, 웃돈, 우덜은 운목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이 위에서 그냥 위가 위로 표현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층과 같이 위아래에 대립이 있지만 위 바로 다음 단어가 된소리이기 때문에 시옷이 안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3번에 만 띄어쓰기인데 여기서 만이 아니더라도 만큼, 뿐, 대, 바, 지 등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표현하자면 의존명사는 띄어쓰고 조사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만의 의존명사는 동안의 뜻이고요. 조사의 만은 뭐뭐로 한정하다 의 뜻입니다. 정도에 이르다, 한정하다가. 그리고 이 대는 의존명사 대와 어미로 나뉘는데, 네, 이 바는 바도 마찬가지고 이 지가 의미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의존명사로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러니까 의존명사와 조사의 차이에서 단어 이 의미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시간이 몇 분이 지난지 모르겠네 경우, 그러니까 시간이 나타났을 경우에 지는 의존명사 힘으로 띄어쓰고요. 나머지 지, 그러니까 뭐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할 때 지는 조사니까 붙여 쓰는 겁니다. 조사가 아니라 어미라고 합니다. 52번에 역의 띄어쓰기는 단어장에서 봤던 건데요. 사실 동력, 선역, 새명력, 아침역과 같이 명사 뒤에 역은 붙여 쓰고 해틀역, 동틀역과 같이 관형사 어미 뒤에서는 띄었습니다. 53번 중요합니다. 53번, 54번. 결제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것. 그래서 어음으로 결제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결제하다 할 때 결제 어이고요.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하다도 어이고, 결제 아이는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를 결제해 주세요 할 때는 돈을 긁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결제하다 합니다. 그 결제 서류를 할 때도 결제해서 아이고요. 개발과 개발은 아이 개발은 개척하여 발전시킴. 으로 이게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개발은 지능 개발. 헛몸과 홀몸은 형제가 없는 거고, 헛몸은 그러니까 너가 헛몸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해서는 아이를 배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헛몸은 임신하지 않은 몸입니다. 나무꾼과 끼어들기,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그냥 정답 표현만 외우려고 써놨고요. 이 구자는요, 글귀와 귀글을 제외하고 모두 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절, 식구와 같이요. 네로라가 맞다고 합니다. 네로라. 59번 깨뜨리다와 깨트리다는 둘 다 맞는 표준어고요. 그러니까 복수 표준어죠. 60번에 깡충깡충과 우레. 우레가 아니라 우레입니다. 어이. 짜 집기가 아닌 짜 깊기. F에는 P로 발음한다. 이것도 그냥 간단합니다. 프라이팬, 계란, 후라이, 이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골프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골프의 스펠링 같은 경우는 GOLF인데 프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통일해줘야 하니까 P로 발음을 통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